자, D파트의 첫 번째 문제, 지금 선택지 분석해보라 그랬는데, 영어를 못해요라는 얘기를 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영어를 못해요라는 건 영어의 구조나 분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해요라는 말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단어 모르는 건 영어 못하는 게 아니야. 단어를 외우면 해결되는 문제야. 오케이?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 게으른 거지. 그래서 앞에 이제 선배들 수업했는데 그 단어의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 말고도 요새 뭐 TV에 보니까 말해볼까? 그걸 다운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어. 그건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어떻더라? 그랬더니 그걸로 외웠더니 학원 와서 시험 볼 때 겹치는 단어도 많이 보이고 이 수업을 할 때도 어떤 단어는 내가 저거 말해볼까서 외운 건데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들도 심심하면 요새 그거 포인트 모으면 커피도 바꿔 먹고 그러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단어를 계속 익혀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돼서 영어가 어려운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야. 그래서 착각하지 마. 나 영어 못해요. 단어를 많이 모르겠어요. 그건 게으른 거야. 선생님 저 어휘력이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세그먼트하고 구조, 구문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영어를 좀 못하는 거야. 더 배우면 되는 거고.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니네 그 입학하면 풀게 될 모의고사 수준인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만들 때 니네가 모르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니네 수준에서 절대 배우지 않았을 단어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지 않아.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니네가 정상적인 학년 수준보다 못 미치는 거야. 어휘량이.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단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나 디펜던트를 정확히 몰랐는데 딴 애들이 다 알아. 나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숙제라는 게 문제만 풀고 치우는 게 아니고 아까 수업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왜 몰랐지? 이건 오늘 외우고 자야지. 안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친구들은. 오케이? 근데 야 이거 뭐야? 쌤 외우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시험 단원장에도 없었는데? 이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치고 단어 막히는 게 없었다 그러면 정상 범주야. 1번부터 선택지 분석한다. 주제나 제목 풀 때처럼. separate는 뭐였어? 뭐였어? 동사로 분리하다도 되지만 비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주격보호로 분리된. 다시 말하면 행동들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무엇과? 신념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속도 생각해야지. 행동은 신념과 분리될 수 있다. 무슨 뜻이야? 신념은 니네 머릿속의 생각이지. 이게 생각과 행동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주제나 제목 문제 풀 때처럼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메모하라 그랬잖아. 이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체크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좋겠지. 두 번째, 우리의 행동들은 또한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믿다 이러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건 뭐야? 행동이 뭐가 된다? 생각이 된다. 화살표분. 이 얘기잖아, 그지? 자, 세 번째. 우리의 의견. 의견도 뭐야? 생각의 하나지. 의견들은 디펜던트가 뭐냐고. 독립적인이지. 의존적인 거지. 의존적인 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의견이 의존적이 될 수 있다는 건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의견이 의존한다. 무엇에?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감정이 곧 뭐가 된다? 의견이 된다 이거야. 됐어?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니? 보여 안 보여? 감정이나 의견은 우리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지 행동이 아니야. 네 번째, 행동들은 분명히 reflect 뭐하니? 반사한다. 반사한다는 게 반영한다.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행동이 곧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surrounding, 환경을 반영한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환경이, 얘네가 이 똑같은 수업 공간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행동을 하면 이 공간이 아주 학습에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what do you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네. 생각은 뭐하다? 자동사로 matter. 문제가 아니고 동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matter가 문제나 일 말고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는 뜻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편안해지는 거고, 문법이 아니라 뜻을 아니까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좀 더 뭐보다? 하는 것보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생각이 행동보다 어떻다? 중요하다지.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주제나 제목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밑줄의 내용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힌트 보면 arrow가 화살표지. 화살표지? 힌트는 이거야. 화살표. 아까 선택제 뭐 방향 이런 거 있었는데. 화살표는 가리킨다. 리버스가 반대야. 반대 방향이지. 그지? 그러면 화살표가 반대를 가리킨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같은 내용이야, 반대 내용이야, 밑줄에. 다시 여 위까지 어떤 화살표 방향을 얘기했을 거야. 이쪽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줄은 그 화살표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반대. 1은 2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2가 뭐가 될 수도 있다. 1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찾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제가 아니라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게 어떤 선택지냐 이걸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해석 부분은 뒷부분이 아니라 이 밑줄의 앞부분이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했기 때문에 판단이 서는 거야. 이게 기초부터 흔들리는 사람은 어렵다고 이렇게 사고를 접근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우리 1학년이니까 서서히 만들어가면 돼. 3년 내내만 어렵지 않으면 돼. 3학년 되면 좀 편안해지면 돼. 그럼 여기 밑줄 친 앞까지만 정확한 독해를 해볼게. 메모는 다 해놨지, 선택지에. 지문의 대부분이, 주제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통념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지. 뻔한 생각. 커먼 센스가 합쳐서 이게 상식이라는 뜻이야. 상식은 누구나 아는 생각이니까 일종의 통념이 되겠지. 그럼 뭐가 상식이냐? 이 대절이 상식이야. 뭐가 상식이냐? 누구나 아는 얘기가 사람들의 생각 나왔어. 내면의 신념들이 화살표 하나 정해. 신념이 드라이브, 운전 아니고 유도하고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생각이 끌어낸다 그러면 자, 생각이 끌어낸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일단 첫 번째 화살표 만드는 거야. 생각을 뭘 만들어내느냐? 그들의 외부적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건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이게 상식이야. 됐어? 조금 잘 아는 친구 같으면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요거 나오지. 우리 밑줄 보기 전에 역점이 나왔지. 그럼 화살표가 바뀌면 뭘 의미하겠어?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지만 화살표 반대는 행동이 뭘 만들 수도 있다. 그것까지 유추가 되면 잘하는 거야. 됐어? 역점 나오기 전까지. 통념, 역적, 주장인데 그 주장이 위의 통념과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는 외웠던 지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그게 상수야. 그냥 해석하고 대충 답이 보이고 답인 것 같은데 찍으면 그거는 대응 능력이 없어. 니네가 지금 내가 숙제로 풀어주는 문제들도 답을 맞춘 다음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과정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성 방식 중에서 통념 역적 주장인가? 아니면 비교 예시 그리고 결론인가? 이런 걸 자꾸 스스로 물어봐야 돼. 그러다 보면 빈도가 높은 것들이 정형화된 풀이법으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 자, 가보자 일단. 만약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얘기했는데 if가 나오면 위의 내용에 대한 예시다. 즉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지. 번 나오기 전까지. 뭐가? 생각이 뭘 만드는? 행동을 만드는. 보자.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특정 사람에게 attract, 끌자니까 끌렸어. 내가 이지영한테 반했어. 끌렸어. 뭐가 만들어진 거야,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끌렸으니까 뭐 하나도 얘한테 주고 하는 행동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그 끌리는 생각이 없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먹는 걸 나눠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 그 전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었단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떤 사람에게 끌린다면 너는 반드시 좀 더 어울리다. 소셜라이즈, 사회활동하는 게 어울리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니네 고등학교 가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니네한테 말을 걸면 그걸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심심해서 말 건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나를 좀 좋게 생각했구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와서 소셜라이즈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오케이? 또 만약에 네가 어떤 치약의 브랜드를 favor, 좋아한다면 너는 아마도 좀 더 그것을 사기가 쉽겠지. 평소에 저 브랜드 마음에 들었으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사기가 좋겠지. 사기 편하겠지. 물론 우리의 인터널, 내면적인 사고는 내면적 사고 어렵잖아요.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은 don't always, 항상 예측하진 않아. 우리의 public, 대중적 행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분명히 반영한다. 이거 같은 내용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히 반영한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아직 화살표 방향이 안 바뀌었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게 뭐야? 뭐가 먼저야?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하지만 나왔어. 역절이야.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또한 관계가 있는데, be related 관계가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한 방식으로. 하지만 또한 방식이 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지. 답은 너무 뻔해. 밝혀졌는데 turns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 화살표가 뭐겠어?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었던 생각이 가는 화살표가, 행동으로 가는 화살표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화살표가 아마도 포인트, 가리킬 수도 있을 것이다. reverse, 이런 단어 모르면 힘든 거야. reverse가 반대 방향, 역방향이야. 역방향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이거 그 얘기구나. 일단 무식하게 하다 보면 이게 왜 하는지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남학생들 군대 갈 거 아니야. 군대 가서 이유를 알고 어떤 명령에 따르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고참이 이걸 시켰구나. 깨닫기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은 생각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동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데도 하다가 보면 이게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얘기지. 핵심은 그 주제인데 우리 푸는 건 이것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뭔지 알겠어? 이게 화살표 방향이 한쪽을 얘기하니까 역방향이다? 그럼 우리 선택지에서 행동이 생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구나 해서 답이 몇 번이야? 2번 아니? 2번에 보니까 맞아? 우리의 행동이 또한 형성할 수 있다.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됐어? 요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가볍게. 그런데 이 방식을 모르는 애들은, 구조적인 분석을 안 하는 애들은 이거까지 오는 게 중요한데 대충 뭉개고 이거 보다가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털 거는 과감하게 털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는 게 일요일날 수업 시간에 유형 공략의 포인트야. 내신하고 좀 달라, 수업이. 그러니까 니네 일요일날 수업 듣는 건 3월달 모의고사에서 성적표 다 나오거든. 전국 대비 몇 %까지 나와. 이게 뭐 내신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 한번 보면은 전국 대비 내가 이 과목에서 몇 % 차지하고 있고 뭐 몇 등급인지 이제 내신 나오기 전에 등급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지. 수능은 아직 안 바뀌어서 1에서 9등급. 됐니?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그래서 오늘 내가 D파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죽었다 깨도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래도 몇 점만 날리는 거야? 3점 날리는 거지. 그래서 다 맞고 이거 하나 틀려도 97점.
1등급 만든 지장 없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능 성적표 자체가 영어나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나오고 원점수 77 여기에 따른 등급 나오고 등급에다가 그걸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100분위로 환산해서 그렇잖아. 내가 원점수가 77이지만 전국의 1등이 77점이면 1등급 최고 점수가 77점이면 이걸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내 점수가 몇 점이냐? 그럼 얘는 이게 전국에서 1등이었으면 70점이 최대 점수면 표준 점수는 100점이야. 얼마? 100점이야. 이렇게 그거 표준 점수라고 해. 오케이? 이거 다 본다고. 국어나 수학은 원점수까지 다 본다고. 등급은 똑같이 76이 2등급, 2등급인데도 이 원점수하고 표준 점수를 다 보는 게 수학이야.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는데 영어 성적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영어 성적표는 이렇게 줄치고 뭐 원점수, 표준 점수 이렇게 나오잖아. 원점수 딱 나오고 그냥 밑에 아무것도 1 이렇게 나와. 심지어는 원점수도 안 나온다. 성적표에 원점수 안 나와. 그냥 영어 해놓고 등급만 표기돼. 그래서 영어에서는 진짜 억울한 게 89점이 2등급이야. 그래도 2등급인데 89점인데요? 그런 거 알지 못해, 대학에서. 영어는 등급으로만 표시돼. 오케이?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97점 맞아도 1등급 나오면 똑같아. 심지어 몇 문제 더 틀려가지고 90점이 나와도 1등급은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은 1등급, 뭐 최저가 필요하다거나 정시가 필요할 때 하나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 구간 내에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내 말이 맞지. 그러려면 니네가 문항별로, 유형별로 어떤 문제를 풀고 못 푸는지를 계산해서 몇 점인지를 예측해야 돼. 그치? 그럴 때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는 뒤로 제끼는 건데 그 문제도 내가 지금 풀이법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야.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까지는 같이 풀어줄 텐데 자, 아까처럼 선택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밑줄을 보고. ignorance. 무지. ignore가 원래 무시하다. 무시도 되지만 무지도 됩니다. 무지. 자, 현대 기술에 대한 무지. 됐니? 대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대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모르는 영역이 많다는 거지. 현대 기술의 무지. endless는 끝이 없는 거잖아. 끝없는 컴페티션 뭐였지? 경쟁. labor market. 무슨 시장이라고 해? labor market. 노동 시장의 끊임없는 경쟁. 3번. get along with 주어키도 나오지 않았어? 뭐하다? get along with. 어울리다, 사이좋게 지내다. 그러면 함께 잘 지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동료들과. 네 번째, 일을 하는 것 without 없이, 어떠한 현실적인 목표 없이, 우리의 경력에 대한 현실적 목표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것. 우리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용, 높은 첨단 기술의 증가하는 사용.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 자꾸 첨단 기술을 많이 쓴다는 내용이야. 자, 읽어두시고 밑줄 한번 보자. divorce가 원래 뭔 줄 알아? 이거 이혼이야. 이혼.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부인은요, I have been divorced. 이혼했어요. 이혼이 상징하는 게 뭐야? 합치는 거, 분리되는 거. 분리지. 무엇에 분리돼? 손이 분리되는 거야. 어디서? 머리에서. 이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손이 머리에서 분리된다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또 찾아야 되는 거야. 읽으면서. 주제는 아니고 저게 의미하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
따로 논다는 얘기지. 분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읽어보자. 어도프트가 뭐죠? 적응이야, 채택이야. 어댑트가 적응이야, 적용이야. 어댑트가 적응이야. 어댑트가. 어독트는 채택, 선택. 우리는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가 기술 하나를 채택한다면 우리는 필요하다. to pay. 뭘 할 필요가 있어? 기술을 채택하면 당연히 기술이 공짜가 아니니까 그것에 따르는 무엇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기술과 비용. 수천의 전통적인 livelihoods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수천 가지의 삶의 방식들이 밀려나고 있어. 진보에 의해서. 뭐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삶의 방식, 그 직업들을 둘러싼 삶의 방식들도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제거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삶의 방식도 바뀌고 기존의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지. 수백, 수만, 합치면 뭐 100만에 100만, 1000만, 수억 명의 인간들이 오늘날 일하고 있다. 직장에서.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떠해야 하는 직장, 싫어하는 일에서 일하고 있다.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싫어해도 한단 말이야. 생산하면서 분사구문 어떤 것들,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비교를 해볼까? 옛날에는 장인정신이라고 알지. 장인들 있잖아. 크래프트맨. 얘네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아니야? 도자기 만들고 막, 그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는 하는 일이 애정이 없어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쿠팡의 물류,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 그 일들은 뭘 야기시키겠어? 나쁜 거겠지. 신체적인 고통 또는 장애 또는 만성적인 질병마저도 유발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 노동계의 문제점인 거죠. 핵심 남는 건 뭐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지. 싫어해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술은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어떤?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동시에 대중의 교육과 미디어는 훈련시킨다. 사람들이 피하도록 낮은 기술력이 있는 물리적 작업을 피하도록, 그리고 to seek 추구하도록 일들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이렇게 되는 거야. 디지털계에서. 이게 뭐야? 옛날에 땅 팔 때 삽질하면 위험하지 않지. 근데 막 포크레인과 고층 건물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서 노동력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 아니야? 고층 건물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옛날에 그냥 단층집 지을 때는 떨어져도 안 죽어. 근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높은 건물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점점 더 요즘 그렇게 안 쳐야지. 점점 더 커지고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육이나 매체들이 뭐라고 해? 그런 일 하지 말라. 조금 더 사무실에서 편안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꼬시지. 그게 그래서 엄마가 니네들한테 대학 가라는 것도 뭐야? 소위 이제 블루 칼라라 그래. 이 칼라가 색깔이 아니고 칼라는 이 카라 있지, 카라. 와이셔츠 이렇게 입으면 여기 원래 카라가 뭐라 그래? 강아지 목줄이야, 목줄. 근데 아빠 와이셔츠를 이렇게 끝까지 잠그면 이게 목줄처럼 채워지잖아. 그래서 화이트 컬러는 보통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무직을 얘기해. 블루 컬러는 뭔가 묻을 수 있으니까 색이 있는 파란색. 저 회령중학교 교복 있잖아. 파란색 와이셔츠. 회령중 없냐?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소위 사회에서 블루 칼라다 그러면 일반 노동직,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 대학 가고 하는 얘기가 다 뭐야? 엄마가 블루 칼라 되는 얘기야, 화이트 칼라 되는 얘기야.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직업을 추구하러 간다고. 디지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칼라 같은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그러면 머리와 손이 따로 논다는 게 뭐겠어? 위에까지 읽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전통적인 노동의 수단은 뭐였어? 블루야 화이트? 블루지. 근데 그걸 누가 바꿨어?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다가 바꾼 게 뭐야? 기술 발전. 내용이 어려우니까 풀어주는 거야. 옛날에는 열심히 몸을 써서 일해야 돈을 벌고 그런 직장들이어서 다들. 그렇지 않나? 옛날에 농사를 짓고 뭐 고기를 잡고 하면 노동력을 써가지고 농업, 수산업 이런 거 몸을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손과 노동을 쓰지 않고 전부 다 디지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뭐만 쓰게 되는 거야? 머리만 쓰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과정에서 손과 이거 뭐야? 노동력이지. 그리고 헤드, 머리를 쓰는 거. 이게 옛날에는 몸을 쓰면서도 머리를 쓰고 같이 했는데 이제 완전히 뭐가 됐어? 별개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된 상황이 puts a stress, 스트레스를 준다. 인간의 정신에.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은 머리를 써서 노동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몸을 쓰도록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 분리되니까 요즘은 직장에 출근하면 아침부터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마우스만 딸깍딸깍 하다가 퇴근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뭘 쓰지 못한 게 돼, 분리가 돼서. 신체적인 활동을 못하게 된 거지. 그게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 상태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 끝까지 보면 실제로 sedentary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긴 하지만 고3 정도 되면은 주석이 안 달려 나올 수 있거든. sedentary life가 앉아서 일하는 거야. 즉 머리만 쓰는 활동을 얘기해. 앉아서 생활하는 그 best paying jobs. 요새는 앉아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지 않나? 맞지 않나? 사무직이 돈을 더 받지 않아? 이런 노동직보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기술의 발달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최고의 보수를 받는 직업의 그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본질이 건강에 위협을 가져오고 신체와 정신에도 위협을 준다 이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머리 그리고 원래는 머리와 신체를 같이 썼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 그럼 이게 정상인데 분리가 돼서 이것만 돈은 많이 주는 쪽 이쪽이잖아. 사회는 이쪽으로 하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 현대인들의 질병의 원인이 이거라고 지금. 오케이? 니네 엄마 아빠가 어디 박명수가 그러잖아. 그 얘기 못 들었어?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은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려면 니네 공부해야 되잖아, 다들.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것도 가만히 사무실에 출근해서 머리 쓰고 편안하게 돈 버는 걸 생각하잖아. 우리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자, 정답은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봐. 이게 현대기술의 무지에 대한 얘기야? 노동시장의 경쟁력 아니고 우리 노동자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 나와야 되겠지. 작업장에서 높은 기술을 점점 증가하는 기술이 증가하면 뭐 된다고 그랬어? 주제가 아니야. 기술이 발달할수록 머리와 손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건 5번이겠지. 됐어? 머리와 손이 분리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기술 때문. 기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원시인들이 왜 머리와 몸을 다 썼는지 알겠어? 우리보다 뭐가 낮았으니까 기술력이
낮았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거기 4번 한번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만 해봐. 답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한번 선택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밑줄 나오기 전까지 쭉 읽어서 비슷하게라도 한번 유출해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단어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야 된다. 다 봤어? 봤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이건 어려웠어. 어려워서 내가 한번 답은 몰라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한 건데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 풀이법도 익숙치 않은데 이런 내용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돼. 이과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이건 바로 내가 해석하고 답에 접근해 볼게. 애덤 뭐지? 아톰, 우주소년 아톰, 애덤 이 원자야. 그래서 원자폭탄 영어로 atomic bomb 이렇거든. 원자 알아야 돼. 원자. 그대로 원자라는 뜻은 나오는 거야. 야, 원자가 쪼개지냐 안 쪼개져? 그게 원래 안 쪼개져. 절대 안 쪼개지는 성질을 가진 게 원자야. 근데 그걸 강제로 쪼개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겨. 그게 원자폭탄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적으로 절대 분해되지 않는 마지막 최종 원소가 그 원자인데 이걸 원래 분리하면 안 될 정도로 단단한 결합인데 이거를 누구야 저기 그 개발한 놈이 그걸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분리할 때 엄청난 그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원자폭탄이야.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쪼개지지 않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로 생각하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소수, 요새 소수라고 하지. 우리 소수라고 해야 돼. 절대 쪼개지지 않는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원자가. 많은 원자들, 네 신체에 원자 있어 없어? 있지. 우리 신체도 어떤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쪼개다 보면 마지막에 원자가 남는단 말이에요. 원자.
그 많은 원자들이 거의 오래되었다. 우주 그 자체만큼이다. 아니 뭐예요 선생님? 그럼 제가 우주의 나랑 똑같다고요? 니네가 아니라 니네를 구성하는 물질 속에 있는 원자 자체를 꺼내보면 그 원자는 우주의 역사만큼 길게 존재해 왔다고. 다시 말하면 니네 우주 생길 때 만들어진 원자를 니네가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왜? 원자는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쪼개지지 않았다는 건 이 원자가 나중에 분해돼서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놈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심지어 네가 숨을 쉴 때 이 공기 중에도 공기도 원소지. CO2, H2, O2 이런 게 원소잖아. 그 원소를 쪼개면 원자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네가 만약에 니들 수업 시간에 나랑 숨 쉬고 있잖아. 브레이크가 숨 쉬다가 네가 숨을 쉴 때 예를 들자면 다는 아니겠지. 단지 몇 개의 원자들 네가 inhale in이잖아. inhale 들이쉬다. 바깥으로 exhale 내쉬다. 네가 좀 아까 inhale 들이쉰 원자 일부, 당연히 내가 들이쉴 때 이 공기 중에 있었던 원자 있지? 들이쉬었잖아. 그게 exhaled 내쉬어진다. in your next breath 다음 숨에. 그러면 했어. 근데 이렇게 내가 들어왔던 내 안에 원자가 섞여서 나갔겠지? 김규리가 그 공기를 다시 흡입하면 내 원자가 너한테 순간적으로 전해질 거야. 내가 호흡했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같이 수업 듣는 사이를 뭐라고 말해야 돼? 원자를 공유하는 사이. 뽀뽀하면 더 많이 공유하겠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과애들이 재미없다는 거야. 이과애들이 막, 야 우리 같은 공원에서 의미 있는 관계 아니야? 그런 거. 아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 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과애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남아있는 원자들, 그럼 다 바깥으로 내쉬진 않았으니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원자들도 있겠지. 호흡을 통해서. 그 원자들은 are taken. 자, 우리 이게 산소라고 쳐봐. 우리 몸에 폐가 그거 하잖아. 산소는 남기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잖아. 그렇지? 그럼 산소는 우리 폐를 통해서 남겠지. 그거 어디로 가? 그 산소 어디로 가? 혈관을 따라 움직이다가 적혈구가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산소를 통해서 적혈구가 호흡을 하지 않나? 그럼 적혈구가 호흡하는 적혈구 속에 그 산소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산소 원자가?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원자들은 taken, 취해진다. 어디로? 너의 신체 속으로 취해져서 to become, 된다. 뭐가 돼? 너 자체 일부가 되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leave, 너의 몸을 떠나겠지. 아 슬픈 얘기야. 너의 몸을 떠나겠지 언젠가는. by various means. 자,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더럽게 보면 배설. 그렇지? 니네가 호흡했던 공기 중 산소 원자가 배설을 통해서도 나가겠지? 아니 뭐 배설을 통해서 나가자면 결국은 인간 한번 돼지니까 돼져서 썩으면 다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그래서 분해된 공중에 돌아다니는 원자들을 또 누군가가 호흡을 해서, 그렇지? 호흡을 해서 그걸 자신의 양분으로 만들고 나중에 아기까지 나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해지면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최초의 원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 전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수명이 있지만 원자 자체는 우리가 죽어도 계속 이어지고, 어떨 때는 그게 나무가 됐다. 어떨 때는 돌을 만들었다. 흙을 만들었다. 그렇죠? 사람 죽으면 화장해서 바닥에 보면 흙에 그 사람 원자가 들어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상추를 농사져가지고 상추를 심어먹으면 상추에 그 원자가 전해질 거고, 또 그걸 따먹는 사람한테는 그 원자가 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원자는 존재한다는 얘기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원자는 계속해서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됐어? 모르지. 저 미지의 우주에 있는 외계인의 원자가 우리 몸에 있을지도.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자, you don't own.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가 own 뭐야? 소유하다지. 니네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를? 그 원자를. 언젠가는 내줘야 돼. 그치?
that make up 구성하는 너의 신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네가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그것들을 뭐 하고 있을 뿐이야. 잠시 빌리는 것뿐이라니까. 단기적으로는 호흡했다가 내주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 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다시 내주기도 하고. 좀 씁쓸한가?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원자를 빌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 같은 원자 풀 들어봤어? 원자 풀? 원자 풀? 원자 풀? 풀이 뭐야? 웅덩이지. 웅덩이는 상징적으로 어떤 대상들의 목록들을 나열한 것도 풀이라고 해. 데드풀 알지? 데드풀. 그 데드풀이 왜 데드풀이야? 그게 원래는 그 캐릭터 이름이 아니고 그 용병들이 말이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 맡아서 하는 용병들이 자주 가는 바에 칠판이 있어. 여기에 가장 먼저 일을 하다가 돼질 놈들의 목록을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데드풀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바텐더가 야 누구 죽었다며 딱 지우는 거야. 내기한다고. 저 데드풀 중에서 누가 먼저 돼질지를 서로 내기를 건다고. 야 제임스 쟤 다음 달에 죽을 것 같지 않냐? 쟤한테 $10 든다고. 그 내기에서 마지막에 남은 놈이 누구야? 데드풀이야. 이 새끼 안 죽으니까. 그 데드풀의 그 사망 목록에 마지막에 남게 될 놈이 절대 안 지워지는 게 데드풀이야. 데드풀 보면 안 되는 데드풀. 데드풀 다 봤어? 마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센 놈 아니야? 응? 원작에서는 걔는 갈아 뿌려도 안 죽어. 다시 재생돼. 왜 그런 줄 알아? 원래 데드풀의 그 지옥의 신 누구냐? 지옥의 캐릭터 누구야? 지옥의 대빵 타노스인가? 걔가 부인이 있는데 엄청 예쁜 거야. 그 데드풀이 죽었어. 처음에 죽었어. 원작하고 다르죠. 만화 원작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고 영화 원작은 다르지. 근데 만화 원작에서는 죽었어. 데드풀 용병으로 싸우다가. 근데 얘가 워낙 바람기가 많은 놈이라서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 지옥의 대빵의 부인을 꼬시는 거야. 근데 지옥의 대빵의 부인이 반했어. 데드풀한테. 둘이서 이제 썸씽이 생기는 거야. 죽은 놈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 지옥의 대빵이. 그냥 아무리 벌을 줘도 계속 둘이 사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너 다시 살아. 이승으로 가야 자기 부인 안 만나니까. 그래서 보내. 그래서 이제 살았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자 보고 싶은데. 그래서 데드풀 취미가 자살이야. 보러 가야지. 죽은 거야. 그럼 다 가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막 또 분류를 저질러. 그 지옥에 야 가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또 죽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좀 재밌을까? 하면서 죽는 법을 연구하는 게 데드풀이야. 그래서 데드풀 캐릭터가 19금이야. 그 자살을 즐기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무슨 물리적 법칙이고 지랄이고 없어. 지옥의 신이 자꾸 살리기 때문에 그냥 갈아서 공중에 뿌려도 걔는 살아나. 그래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어. 거기서 이제 데드풀 할 때 풀이 들어봤어? 과학적으로 하는데 유전자 풀. 유전자 풀이 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전자의 가능성 있는 목록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풀. 그런 의미야. 네가 원자 풀이라는 게 뭐야? 같은 원자 풀이라는 건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원자의 목록이야. 이 원자 풀, 같은 원자 풀로부터 일부를 서로 나눠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이 전체 지구상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풀 속에서 돌려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교의 유네설도 맞을 수 있어. because 왜냐하면 원자는 얘기했잖아. forever. 영원히 이동하거든. 여기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 within. 그 안에서. 자, 우리 주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원자 사이클. 원자는 사이클. 순환한다. 원자는 순환을 하는데 사이클. 사람에서 사람으로. 우리가 뭐 할 때마저도 죽어서 없어질 때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호흡할 때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왜냐? 땀이 뭐 할 때? evaporate. vapor가 증기야. evaporate는 증발될 때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극혐하는 게 맞아. 여름에 더운데 남학생들 축구하고 교실 두고 와. 냄새 나지? 니네 그때 그 남학생들의 냄새에 포함된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냄새가 맡아진다는 건
그 공기중을 타고 남자들이 배출한 땀의 증기가 코의 점막에 흡수되는데 거기에 원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지 알아? 땀이 증발할 때도 공유를 하는 거야. 입냄새도 당연히 공유야. 원자 공유야. 아버지가 입냄새 팍 풍기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오늘부터? 아빠 제발 좀 원자 공유 좀 하지 말아줘.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지? 리사이클, 재순환시킨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원자 자체를 계속 순환시키고 있다는 거지. 자, 마무리. 이렇게 다 해석해주면 답은 참 편하지. 근데 어때? 이렇게 다 해석하고 설명해주면 답 찾기 편하겠지. 니네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뭐가 걸려? 시간이 걸려서 이걸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지랄이고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영어 실력 늘어가지고 해석하면서 의미 파악하고 이러면 다 푼다니까.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다니까. 근데 수능 시험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문제 붙들고 헤매다가 나머지 밑에 문제 못 풀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냐 평가원이. 이걸 몇 번에 넣어놨어 지금. 주장하고 요지 둘 다 그냥 한꺼번에 풀 수 있는데 중간에 빡 넣어놨지. 그러니까 작전을 못 짜는 애들은 20번 주장 이건 쉬워 한글 선택지네. 21번 드디어 알았다. 10분 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번호별 마인드맵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마무리 해보자. 그래서 결국 오리진 기원이지. 기원.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가장 가볍다는 건 원자의 정말 가장 그것도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goes back.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가장 가볍다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는 원래 우주가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잖아. 앞에서 나왔지? 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원자들은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오래되었다. 그래, 그 가벼운 원자가 합쳐져서 뭔가 무거운 문자가 됐다 해도 그게 만들어진 것도 결국 태양이나 지구 생성보다 더 이전이었다고. 여기서 지구과학 열심히 배운 사람 알겠지만 처음에 빅뱅 되면서 뭐 몇 가지 원소만 존재했다고 해. 그 원자를 포함한. 근데 그게 몇 가지가 결합돼서 기본적인 우리의 그 엘레멘트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물어보고. There are atoms.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원자들이 이 몸속에도 있다고. Have existed. 원자들이 있다. 이거 선행사가 얘가 아니야. 원자들인데 어떤 원자들이야? 쭉 존재해온. 언제부터? 시간의 최초라는 게 뭐야? 시간의 최초 순간이 태초지. 태초부터 있었던 원자가 니네 몸속에 있다고 지금. 뭐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뭘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among limitless. 끊임없는 형태, 제한 없는 형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원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But non-living. 때로는 그게 뭐 무생물일 수도 있어. 때로는 living. 뭐가 되면서? 생물이기도 하면서. 됐니? 무생물? 야, 광선에서 철광석을 킬 거 아니야. 거기 철이 뭐야? Fe지. 우리 혈액 속에 Fe 있어 없어? 있다는 거라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철분이 땅 속에 녹아들어서 철광석이 될 수도 있고, 그 철광석이 포함된 흙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철광석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야. 결국 같은 거야. 우리 헤모글빈 속에 있는 Fe랑 저 철광석에 있는 쇳덩어리에 있는 Fe랑 같은 거라고. 그게 기본 원자라고.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됐다가 이게 됐다가 우리 몸이 되기도 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라고. 순환이 된다고. 너는 아마도 현재 빌려 쓰는 거니까 지금의 보호자일 뿐이야. 프레젠트 현재야. 이 순간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보호자야, 니네가. 하지만 보호자라는 개념이 뭐야? 떠나면 내가 보호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현재 보호자다. 원자의 네 몸속에 있는. 자, there will be many.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너의 뒤를 따를. 이게 뭐 얘기해? 네 다음에 그 원자를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갈 다른 대상들이 많다는 거지. 그게 꼭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고 많은 것들. 그래서 표시한 거야. 피플이 아니고 무생물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원자는 계속 끊이지 않고 전달되고 이동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 원자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정답을 살펴보면 1번 바로 보세요.
원자들은 will become 될 것이다. 다른 형태의 일부가 또 되겠지. actual cube 이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답이었어. 1번이 답이야. 다 읽으니까 편하잖아. 야 얼마나 얍삽하냐. 내용도 어려운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밑줄을 어디다 뒀어? 맨 밑에다 뒀지. 이거 다 읽고 풀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빠른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몇 점? 3점. 풀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전략을 잘 짜야 돼. 되든 안 되든 그날의 문제의 스타일에 따라서 요게 풀만하다 싶으면 그럴 수 있어. 아예 접는 게 아니라 대충 읽어보고 요거 조금 읽으면 알겠는데 그럼 도전해 보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잠깐 쉬었다 오세요.